제 5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지불인입니다. 천지는 이 세계를 말하죠. 우주, 대자연. 자연은 인하지 않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이제 무슨 뜻이냐면은 육아에서는 천지도 인하다고 말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 이제 노자는 천지는 인하지 않다라고 그랬죠. 공자 사상에서 인은 인간의 본질입니다. 인간이 존재하는 근거가 인이죠. 인의 내용은 사실은 도덕적 자각 능력이기도 하고 혈연적 유대감이기도 합니다. 공자는 인이 잘 보존되고 지켜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친친해야 된다고 합니다. 여기서 친은 혈연적으로 가까운 사람들을 말합니다. 혈연적으로 가까운 사람에 친하게 대하는 것, 이것이 인이 나타나는 한 매우 핵심적인 방식입니다. 혈연적으로 더 가까운 사람을 더 가깝게 대하는 능력, 이것이 있어야 된다. 혈연적인 유대감을 근거로 해서 정서적 친화력을 거기에 맞게 잘 행사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에다가 맨 때리기도 하고 자기를 돌보지 않았어요. 그런데 자기를 돌봐준 사람은 자기 삼촌이었어요. 자기 삼촌이 자기를 더 잘 돌봐줬어. 근데 아버지는 자기를 잘 돌봐주지 않았어. 삼촌은 자기를 아껴줬는데 아버지는 자기를 아껴준 것 같지가 않아요. 명절날 고향에 가는데 삼촌과 아버지가 가까운 거리에 살고 있어요. 삼촌한테 더 고마운 마음이 크니까 삼촌한테는 소고기 10근을 사갔어. 그런데 아버지한테 갈 때는 아버지한테 그걸 감사한 마음도 없고, 그렇지만 또 빈손으로 가기 그러니까 닭을 한 마리 사가지고 갔어요. 공자 사상으로 볼 때 인간으로서 취할 바른 행동입니까? 바르지 않은 행동입니까? 공자 입장에서 볼 때는 삼촌한테 소고기 10근을 사가고 아버지한테 닭 한 마리를 사가는 것은, 이것은 인간적인 행동이 아니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은 아버지가 혈연적으로도 가깝죠. 삼촌은 혈연적으로도 멉니다. 그러니까 아버지한테는 혈연적으로 더 가까운 만큼의 합당한 도리를 해야 된다. 혈연적으로 삼촌보다 아버지가 더 가깝기 때문에 삼촌한테 하는 선물보다 아버지한테 하는 선물이 더 커야 된다. 혈연적인 거리감에 맞게 자기의 정서적 유대감도 거기에 맞게 발휘할 수 있어야 된다. 그것이 바로 인간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무리 밉더라도 삼촌한테 소고기 10근을 선물하고 싶으면 아버지한테는 소고기 11근을 선물하고 삼촌한테는 소고기 10근을 선물해야 된다. 이게 인을 지키는 한 방식이에요. 인간으로 성숙해가는 한 방식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공자는 친친으로 표현합니다. 친친. 혈연적인 친소 관계에 맞게 나의 친밀감, 정서적 유대감을 적절하게 표현하는 것, 이것이 인간으로 성장해가는 하나의 중요한 절차예요. 친친이 바로 인을 실현하는 한 방식입니다. 그런데 공자는 인간 안에 있는 혈연적 친소감에 맞는 그 정서를 표현하는 것이 인간적인 도리이고, 그것이 인을 지키고 인을 키우는 한 방식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필연적으로 정서적인 차등을 둘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정서적인 차등을 두며 어떤 대상을 대하는 것, 이것을 노자는 매우 비판적으로 봅니다. 노자의 사상 구조는 공자처럼 도덕적 자각 능력, 즉 정서적 유대감, 그 다음에 혈연적 유대감, 이것을 근거로 해서 제도를 만들면 필연적으로 어떤 가치론에 빠질 수밖에 없다. 가치론에 빠지면은
더 가치 있는 것과 덜 가치 있는 것이 구분이 되고 이상적인 가치가 설정되기 때문에 그 이상적인 가치가 기준으로 작용한다. 기준이 만들어진다는 건 뭐예요? 그것은 구분하고 배제하고 억압하는 갈등 구조가 형성될 수밖에 없다. 그 다음에 인간적인 차등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노자는 인간의 내면성, 이것을 근거로 제도를 만들면 안 되겠다. 그래서 인간의 내면성으로부터 벗어나야 되겠다. 그래서 무엇을 근거로 보느냐? 자연을 근거로 보는 거예요. 자연은 어떤 특정한 가치론에 따라서 움직이지 않아요. 어떤 가치 기준에 따라서 움직이지 않아. 대표적으로 태양을 보죠. 태양이 햇살을 비추는데 도덕적으로 더 훌륭한 사람한테는 햇살을 더 많이 비춰주고 도덕적으로 성격이 있는 사람한테는 햇살을 덜 비춰주는 일은 하지 않죠. 사람이 도덕적으로, 인격적으로 어떤 종교적인 신념을 가졌더라도 어떤 정치적인 관념을 가졌더라도 도덕적으로 우월하더라도 우월하지 않더라도 가난하더라도 부자라도 다 공평하게 햇살을 비춰줍니다. 노자가 볼 때 공자 너는 인간의 내면성에서 인간을 이해하는 기초나 제도의 근거를 뽑아냈지. 그런데 그렇게 하면은 이 세계는 특정한 가치에 빠질 수밖에 없어. 우리가 천명을 극복해서 보편적 질서를 새로 만들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은 보편적 질서로서의 기능을 할 수가 없어. 봐. 구분하고 배제하고 억압하는 일을 하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천명을 극복하고 새로운 질서를 만들매 있어서 인간의 내면성보다는 자연의 질서를 인간의 질서로 응용하자라는 제안을 하는 거죠. 자연의 질서를 인간의 질서로 응용하는 것. 이것이 바로 노자 사상의 가장 핵심적인 기획이에요. 인간의 내면성을 근거로 해서 만든 제도는 필연적으로 특정한 가치론으로 빠질 수밖에 없다. 인간의 내면성을 근거로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다 순소 관계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게 된다. 노자는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보편적 질서는 자연을 닮아야 된다. 그래서 자연은 인하지가 않다. 인하지가 않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나중에 도덕경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천도 무친, 천도, 자연의 도는 더 친하고 덜 친하고 하는 부분이 없다. 공자는 인도를 이야기하겠죠. 인도는 친친이다. 분명히 공자는 이런 구절이 나오진 않지만 공자는 인도 친친이라고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여기에 반대해서 노자는 천도 무친을 이야기합니다. 천도 무친의 의미가 그대로 천지불인입니다. 천지불인과 천도 무친은 노자 도덕경 안에서는 같은 내용입니다. 자, 특별히 어떤 것에 더 시선을 주거나 특별히 어떤 것에 더 사랑을 베푸는 그런 일을 하지 않는다. 천지 자연, 천도를 인간의 질서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 노자의 기획이었는데 그 인간의 질서를 운용하는 사람 중에서 가장 높은 지도자를 성인이라고 하죠. 성인. 천지불인 하니까 그 다음에 바로 성인 불인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자연의 질서를 인간의 질서로 응용하는 구성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천지는 인하지 않다. 천도 무친이다. 천지나 천도는 만물을 축으로 여긴다. 축우. 축우라는 것은 뭐야? 옛날에 큰 제사를 지낼 때 지푸라기로 개를 만들어서 올렸어요. 제사상에 올라간 지푸라기는 어떻게 돼요? 제사를 드리기 전에는 중요한 것으로 다뤄지죠. 그런데 제사가 끝나면 어떻게 돼요? 이 지푸라기 개는 아무 데나 던져버리지 않습니까? 천지 자연은 더 친하게 여기고 더 소중하게 대하는 부분이 없다.
모든 것을 공평하게 대한다. 그렇기 때문에 천지 자연은 만물을 지푸라기로 만든 개를 대하듯이 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특별한 감정적 교류를 하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저는 여기서 무엇을 보냐면은 거리두기를 생각합니다. 사랑을 한번 예를 들어보죠. 한 쌍의 남녀가 사귀어요. 두 사람이 결구하는 것은 아마 일체감일 거예요. 그런데 이 일체감이 감정이입 상태에 빠지면은 이거는 상당히 집착이 되는 것 같아요. 기쁨도 함께하고, 슬픔도 함께하고, 기쁨도 함께하고, 일체감, 감정이입 상태에 빠지면은 그 사람이 나하고 똑같은 사람이 되기를 원하게 돼요. 똑같이 생각하게 하죠. 감정이입 상태에 빠지면은 내가 하는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상대방이 하기를 원해요. 감정이입과 감동을 구분해서 보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건이 벌어졌어요. 어떤 사건이 벌어지면은 우리는 쉽게 감정이입에 빠집니다. 그 사람의 고통이 바로 내 고통으로 다가와요. 그 사람의 슬픔이 바로 내 슬픔으로 다가옵니다. 이렇게 감정이입 상태가 되면은 그 사건은 해결될 수가 없어요. 끝이 없게 됩니다. 그 고통과 일체화가 되면은 그 고통이 끝없이 지속이 돼 버려요. 그래서 어떤 해결책이나 어떤 중단도 다 거짓으로 보이게 되고 극단적인 데까지 문제를 끌고 가게 되죠. 사랑도 감정이입 상태가 되면은 완전한 소유욕의 대상으로 상대방을 삼게 됩니다. 상대방을 나의 존경과 경외스러움과 사랑을 하는 대상이 아니라 나의 소유물로 간주하게 돼요. 사랑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소유하려고 하고 있는지도 모르죠.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 사건을 해결하고 위로하고 교훈으로 삼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의 감정이입 상태가 됨으로써 그 사건에 계속 깊이 빠져들어가는 그런 일이 벌어지죠. 그런데 감동은 무엇으로 나타나냐면은 대상과 나 사이의 거리감에서 시작됩니다. 예를 들어서 노을이 아름다워요. 내가 감정이입 상태가 되면은 거기서 감동을 느끼기보다는 나의 지금의 심정, 나의 심사와 일체화가 돼가지고 사실은 내 감정을 더 극단적으로 발산하는 일만 하지 그 노을과의 관계에서 어떤 지적 충격을 형성하지는 못하죠. 감동을 한다는 것은 노을은 노을대로 있고 나는 나대로 있어요. 노을과 나 사이에는 거리가 유지돼. 노을이 발산하는 어떤 경이로움에 충격을 받아서 내가 흔들리는 느낌을 받게 되죠. 노을이 발산하는 경이로움에 내가 흔들려서 어떤 묘한 정서적 교감을 느끼는 것. 이것을 우리는 감동이라고 그러거든요. 이 감동 상태에서는 노을도 살고 나도 살아요. 감정이입 상태에서는 어떤 상상적인 새로운 경이로움이나 지적 충격이 산출되지 않고 자기 슬픔이 더 슬퍼지거나 자기 기쁨이 더 기뻐지거나 하는 일밖에 일어나지 않아요. 감정이입 상태에서는 감정의 발산 이외에는 어떤 다른 것, 새로운 것도 생겨나지 않아요. 그래서 감정이입하지 말고 감동하라.
라고 저는 주장하고 싶어요. 말 안 듣는 7살이라고 그러잖아요. 말 안 듣는 7살 때 애기들이 보통 부르는 노래가 있어요. 낮에 놀다 두고 온 나뭇잎에는 엄마 곁에 누워도 생각이 나요. 그때가 7살 때예요. 아기들은 엄마 품보다 더 좋은 곳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엄마하고는 거의 일체감을 누리며 살아요. 그런데 7살 때가 되면은 아기가 엄마 품에 있으면서도 그리운 대상이 생겨나요. 엄마 품에 있으면서도 낮에 놀다 두고 온 나뭇잎배가 생각이 나. 이때부터 아기는 엄마하고 분화가 시작됩니다. 이때 이 분화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 줘야 되겠습니까? 아니면은 애가 나를 떠나려고 하는구나. 나보다 더 좋은 것이 생겼단 말이냐. 이렇게 하고 서운해해서 애를 그냥 꼭 붙잡아 두는 것이 좋겠습니까? 엄마와 아들 사이에 아들이 이제 건강한 독립적 인격으로 태어나는 순간이에요. 건강한 인격체로 독립하는 이 순간은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엄마와 나 사이에 거리가 생기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은 엄마와 내가 분화되는 거예요. 분리되는 거예요. 엄마와 내가 분리되는 것. 이것이 건강한 거예요. 성숙하지 않은 엄마가 볼 때는 아들이 정상적인 성장 단계에 따라서 이 거리가 생겨나는 것,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해요. 그래가지고 어때요? 애를 자기 품에 꼭 안고 있으려고 말해요. 이것이 뭐예요? 어떻게 보면은 감정이입 상태예요. 엄마가 아들을 정상적인 인격체로 보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은 소유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소유물로 보는 거죠. 엄마와 아이 사이에 이 감정이입이 극복되지 못하고, 다시 말해서 분화가 일어나지 못하고 거리가 형성되지 않으면 엄마와 아들 사이에는 건강한 관계가 만들어질 수가 없어요. 건강한 관계가 만들어질 수 없다는 것은 뭐예요? 제대로 성장하지 못한다는 거거든요. 그 이전에 일체감을 가지는 감정이입 상태에 느끼는 그 정서로 아들을 봐야 되겠어요? 아니면은 약간 거리 두는 방식으로 봐야 되겠어요? 거리 두는 방식으로 봐야 되겠죠. 그것이 뭐냐? 지푸라기로 만든 강아지처럼 대한다, 이런 뜻이에요. 천지대자에는 만물을 축으로 본다. 지푸라기로 만든 강아지로 본다. 만약에 지푸라기로 만든 강아지에 감정이입 상태가 되면은 이 지푸라기로 만든 강아지는 소중하게 보관해야 될 겁니다. 버리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감정이입 상태가 아니라도 너무나 가볍게 보면, 그러면은 제사상에 올리지도 못하죠. 너무 소중하게도 보지 않고 너무 하찮은 것으로도 보지 않고, 이 상태가 천지가 만물을 대하는 태도다, 이 말이에요. 너무 소중하게 보면은 감정이입 상태가 돼서 이 지푸라기로 만든 강아지를 진짜 강아지보다도 더 소중하게 대해버리고, 또 하찮은 것으로 보게 되면은 제사상에 올리지도 못하고 하는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추부를 올릴 때 어떻게 돼요? 무엇을 보는 거예요? 제사라고 하는 그 시스템만 보는 거예요. 제사라고 하는 그 시스템만 보고 지푸라기로 만든 강아지에 감정을 이입하지 않는다. 이 천지대자연이 이러하기 때문에 성인도 거의 똑같이 그렇게 한다. 성인은 인하지 않다. 어떤 것을 너무 친하게 대하지도 않고 어떤 것을 너무 소원하게 대하지도 않는다. 천지대자연이 만물을 대하듯이 성인도 백성들을 그렇게 대한다. 성인도 백성들을 그렇게 대하는 게 뭐예요? 지푸라기로 대한다는 거예요. 도가 사상의 기원처럼 여겨지는 양주라는 철학자가 있었어요. 그 양주라는 철학자가 이런 말을 합니다. 내 정강이에 털 하나를 뽑아서 이 세상이 평화로워진다고 해도 나는 내 정강이에 있는 털 하나를 뽑지 않겠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 정강이에 난 털이 이 세상의 평화보다도 또 소중하다, 이런 뜻 아닙니까? 이 말은 극단적인 이기주의로 해석이 되기도 하는데, 사실은 천하와 나 사이에 거리두기를 말하는 거예요. 가끔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국민만 보고 가겠다, 국민만을 보고 간다는 말을 할 때, 그 국민은 누가 해석한 국민이에요? 바로 그 정치인 본인이 해석한 국민입니다. 국민만 보고 가겠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 뜻대로 하겠다, 그 말이에요. 내 마음대로 하겠다. 조국과 민족만을 위하겠다. 어떤 조국과 민족이에요? 자기가 생각하는 조국과 민족이에요. 사실은 자기 뜻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해석한 국민, 자기가 해석한 조국, 자기가 해석한 민족이기 때문에 자기 뜻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굉장한 소유욕을 말하는 거죠. 이 소유욕, 이것은 어떻게 막을 수 있어요? 국민만을 위하지 말고 국민과 너 사이에 거리를 유지해. 조국과 민족 사이에 거리를 유지해. 네가 조국과 민족 사이에 거리를 유지할 때, 그때 너는 조국과 민족을 위할 수 있어. 국민과 거리를 유지하고 조국이나 민족과 거리를 유지할 때, 이 거리를 유지한 그 자리를 뭐가 차지해요? 시스템이 차지합니다. 법률이 차지해요. 그 다음에 애국심이 차지해요. 국민과 정치인, 거리를 유지하고,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만물을 축으로 보거나 백성을 추구, 지푸라기로 만든 개처럼 대하는 것은, 이건 뭐야? 백성과 나 사이에 거리를 유지한다는 거예요. 자연과 만물 사이에 거리가 유지된다는 거예요. 거리가 유지되면은 그 거리에 뭐가 있어요? 시스템이 있어요. 만물을 축으로 볼 때 여기에 뭐가 있어요? 제사라는 시스템이 있어요. 제사라는 시스템에 맞게 아주 객관적인 태도로 지푸라기 개를 대하면 돼요. 백성들도 그 국가의 시스템, 그 다음에 애국심으로 법률에만 따라서 하면 돼요.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거리를 두는 거예요. 거기에 감정이입을 하지 않는 거. 만물을 축으로 대하지 못하고 여기에 감정이입 상태가 돼가지고 추구하고 자기하고 일체감을 느끼면 이 지푸라기 개는 버려지지도 못하고 모셔지지도 못하고 소중한 어떤 것으로 되어야 됩니다. 천지불인 대자연은 감정이입 상태에 빠지지 않는다. 거리를 유지하고 분화되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인다. 이렇게 해야 천지 대자연이 무슨 성취를 이룬다. 사계절이 계속 변하면서 이 우주가 거대한 운행의 틀을 보여주고 있지 않느냐. 성인도 백성들과 정서적 거리감을 유지하면서 그 시스템에 맡겨서 운영하면은 그 나라가 크게 번영할 수밖에 없다. 천지 사이에는 서인이 불굴, 천지 사이에는 텅 비어 있다. 하늘과 땅 사이에는 텅 비어 있잖아요. 텅 비어 있기 때문에 천지의 운행이 좌절되거나 무너지는 일이 없다. 천지는 계속 운행한다. 텅 비어 있기 때문에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더욱더 많은 것이 나온다. 아언삭궁. 아언이라는 것은 규정 중에서도 의미 규정 같은 거죠. 규정이 많으면 많을수록 급히 한계에 이른다. 국가도 규정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 다음에 이념성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그 나라는 빨리 한계에 이릅니다. 그러면 왜 규정이 많이 생기겠어요? 그 나라를 특정한 방향으로 몰고 가려고 하기 때문에 그럽니다. 이념성이 강하면 강할수록 규정이 많아집니다. 지켜야 될 것이 많아집니다. 불려수중, 중을 지키는 것이 최고다. 이 말은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최고다. 거리를 유지하는 거. 천지가 만물을 지푸라기로 만든 개 다루듯이 한다는 것은 뭐예요? 천지가 만물을 특정한 감정 상태로 몰아넣지 않는다. 소유적 상태로 몰아넣지 않는다. 지푸라기 개를 너무 소중하게도 생각하지 않고 너무 하찮은 것으로 보지도 않는다. 너무 소중한 것으로 보지 않고
너무 하찮은 것으로 보지 않는 이 거리감, 이것을 노자는 허라고 표현하고 그 다음에 중이라고 표현합니다. 무엇이 만들어낸 허고 무엇이 만들어낸 중이에요. 거리가 만들어낸 허고 거리가 만들어낸 중이에요. 한 개인이 성장할 때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면은 자기가 자기를 궁금해하는 일이에요. 자기가 자기를 대상으로 놓는다 말이에요. 자기가 자기를 대상으로 놓으면 자기가 어떻게 돼요? 동화가 일어나요. 보는 자기와 보여지는 자기, 궁금해하는 자기와 궁금한 대상이 되는 자기로 분화가 됩니다. 궁금해하는 자기와 궁금한 대상이 되는 자기, 이 자기로 분화되지 않으면은 자기는 자기한테 한 번도 드러나지 못해요. 궁금해하는 자기와 궁금한 대상이 되는 자기가 분화될 때 이 두 자기 사이에 거리가 형성됩니다. 이 거리가 뭐예요? 자기 존재적 성장이 가능하게 만들어진 중간이에요. 여기가 중이에요. 자기가 자기한테 궁금해지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자기한테 무엇인가를 물어. 그러면 묻는 자기와 대답하는 자기로 나뉩니다. 묻는 자기와 설명하는 자기로 분화돼요. 묻는 자기와 설명하는 자기가 분화돼서 나타나는 그 공간이 분화된 자기가 논의는 운동장이 돼요. 빛나는 창조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자기가 점점 새로워지고 성장하는 자기가 됩니다. 노자는 이 세상의 최고는 중이다. 이 중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거리두기가 필요하다. 한 20대 때 암벽 등반을 하는 숭배님 따라서 몇 번 맨손으로 배 오르기를 따라서 해본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배운 것이 하나 있어요. 바위를 잘 타려면 바위에서 떨어져야 돼요. 무섭고 그러면은 바위에 찰싹 달라붙게 돼요. 그러면 사고가 나죠. 그런데 바위를 잘 타려면은 바위에서 떨어져야 돼요. 바위와 나 사이에 떨어져서 있는 그 공간, 그거를 허다, 중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바위와 나 사이에 거리가 유지될 때 그 거리가 만들어낸 공간, 사실은 그것이 뇌 타기의 전부예요. 감정이입 상태가 돼서 뇌가 바위와 일체가 되면 사고가 납니다. 바위와 뇌가 거리를 만들어낼수록 활동 공간인 텅 빈 공간이 생기고 그 공간 안에서 모든 바위 타기가 다 일어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것을 노자는 중이라고 표현하고 허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중과 허의 상태가 유지된 통치자의 모습을 뭐라고 표현했어요? 노자는 백성들을 지푸라기로 만든 개 대하듯이 한다. 만물을 지푸라기로 만든 개 대하듯이 한다. 여러분들의 일상적인 삶 속에서 나는 어떤 공간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 나는 어떻게 허의 상태나 중의 상태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 하는 것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감사합니다.